이어지는 코너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세종 경제 권오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 모시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그 세종시에서 마음도 예쁘고 예. 또 일도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시의회 네. 박난희 의장, 부의장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다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정동 시의원 박란입니다. 예, 시의원이시기도 하고 의회에서는 일부의장? 제 1부 예, 의장입니다. 일부의장, 2부의장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뭐 어떤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제 소개요? 네. 인사는 드렸고요. 저는 정말 다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다정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란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2024년 본예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 예산결산위에서 그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의회에서 활동하셨는데 신문 우리 권오조 본부장님 기사에 보니까 송곳 발언, 최민호 시장 공약인 교통 무료화, 철회, 뒤죽박죽 교통정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이제 박난희 위원장님은 환경하고 뭐 교통 이런 우리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서민들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부분 의회에서 정책하는 거 보면 서민 정책 또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지금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소위 말해서 생활 정치입니까? 그렇죠, 생활 정치죠. 예.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예. 바로 필요한.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뭐 교통에 대해서 예. 또 우리 이제 집행부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들 하는 걸 많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많이 발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박난희 의원께서 뭐 교통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또 오늘 좀 본인이 직접 말씀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도 내용이었습니까, 의원님? 교통 관련 5분 발언은 사실 이번에 세종시가 발표한 이응 패스라고 하는 예. 교통 제도에 대해서 발언했었고요. 이응 패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심도 깊은 검토라든지 예산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응 패스가 지금 세종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네. 최민호 시장이 발표한 무료 교통을 수습하기 위한 수습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했고 큰 이슈였죠. 네. 무료한다는 네, 맞습니다. 것들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게 네.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되면 K패스도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응 패스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실행을 예.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지금 세종시의 재정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돈 아끼는 거에 대해서 뭐 교통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네. 이슈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거기 뭐 지금 현재 세수가 좀 부족한 상태죠. 예. 네, 그리고 시민들은 사실은 교통비 정책보다는 교통의 어떤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관련된 도로 관련된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배차 간격. 예, 배차 간격.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노선을 확대하거나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이 먼저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운영에서의 그 역량을 더 발휘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예, 측면이네요. 예. 예. 저희가 세종시가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지만 네. 여전히 그 환승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선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조금 더 그쪽에다가 재정을 투자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결국은 교통비 정책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세종시에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최민호 시장님의 어떤 공약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응 패스 자체가 또 2만 원을 지급하면 5만 원까지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제도라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90% 정도가 사실은 뭐 10,000원 미만으로 타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내가 2만 원 주고 한 번 샀는데 그 달에 그 금액이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예. 영원이 돼버리는 상태에서 다음 달에 또 2만 원을 주고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뭐 어떻게 됐으면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아니면 지적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또 대안도 필요한가요? 일단은 저는 시기를 좀 조절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고요. 근데 이번 본예산에 시스템 구축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시스템은 구축하고 전체적인 무료화라든지 이응패스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통비 무료화 정책이라든지 교통비 정책은 한번 시행하고 나면 뒤로 물리기가 쉽지 않은 정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큰 비용이 들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일수록 좀 더 심도 깊게 준비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네. 충분히 검토된 연구 자료를 네, 통해 맞습니다. 가지고 모순점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최소화하고 예. 예.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취재하면서 보면 우리 이제 최민호 시장님은 그 발표를 먼저 해놓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을 조용히 한 몇 개월 해본 다음에 예. 어느 정도 결과치를 가지고선 좀 발표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발표를 하고선 난 다음에 뭐를 좀 시범화를 이렇게 해놓은 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화 하기 전에 이제 벌써 뭐 의원님들이나 또 기자님들이나 주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시범 사업을 좀 한 다음에 어떤 그 결과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차로제 서울에 도입하면서 그걸로 대통령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때 예, 좀 그때 획기적이었죠. 획기적이었죠. 예. 환승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시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네. 바로 했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때 공무원들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의원님 그때 생각대로 좀 뭔가가 좀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돼야죠. 또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될것 부장님한테 계시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세종 시민이잖아요. 네. 뭐 차도 운전하고 또 교통 뭐 일반 시내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네. 가드레일 뭐 중앙선 막 사실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좀 뭐랄까 난간대 이런 게 많으니까 또 상가들도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부장님이 좀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네, 시설물들. 그 시설물들은 최민호 시장님의 의지와 지시로 사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많이 제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제거한 상태라서 좀 안전적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라든지 편의성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정동에 우리 지역구를 누르고 계시잖아요. 네. 다정동에 보면 사실 학교도 없고 또 상가들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간대 때문에 안전망.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상가가 활용하기가 힘든 곳이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쉽게 없앨 수가 세종시가 도로 차량 속도가 제일 느려서 네. 안전사고가 이렇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낮은 그런 도시입니다. 성과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30km. 속도도 줄이고 또 난간대도 만들고 뭐 돌발 사고도 막 만들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거를 시행하는 것 같아요. 가변차로 저희가 가변차로 네. 있지 않습니까? 가변차로가 일부 지역에서 가변차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변차로를 만들 때 그
시에서 해줄 수는 없고요. 사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하다면 그 상가주분들과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가면차로를 일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모든 도로가 다 그게 허용되는 거는 아니라서 풀어야 할 숙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좀 줄이고 도로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조차 쉽지는 않아서 저희는 교통에서는 참 풀지 못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박수 받는 박란희 5분 발언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네. 세종시 미력 전략 업무 해당 부서로 이관해라.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지자체 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네. 자기가 제시했던 공약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노력들을 시민과 약속이니까. 그렇죠. 저도 하고 있고 또 네. 최민도 시장님도 하고 있는데 그 공약들을 모아서 한 부서로 집결을 시켰어요. 그게 예. 미래전략본부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예를 들면 신호등은 뭐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또 농촌의 빈집 정비 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의 주택과와 네. 그다음에 미래전략본부의 균형발전과가 네. 또 같은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음. 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미래전략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중복되거나 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어떤 업무 배정, 이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세종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고, 예.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필요하니 그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미래전략본부의 업무를 재배치해달라. 그래서 너무 공약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일부를 가지고 온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하나의 일들이 그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들 연계된 그 시스템들이 있었던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전체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하고 조언을 해주고 뭐 네.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냥 업무를 그냥 이관해 와 버렸어요. 네, 다 그냥 짬뽕처럼 모아놨어요.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이제 처음에 당선되면서 예. 미래전략본부를 공약을 두고 이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돈 되는 사업은 미래전략본부로 다 이제 모여놨다. 비판적으로 네, 그래서 각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다. 아니 뭐 이권에 개입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좀 돈 되는 사업들을 네. 한 곳에 모아서 미래전략본부에서 다 가져왔는데 예.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다른 과나 다른 국하고 협상을 같이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되는 부서는 거예요. 의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네. 시장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일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진급도 하고 싶은데 미래전략본부만 다 하게 그런 되면은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네. 모든 공무원들은 뭐 현재 시장님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잘해서 잘 보여서 진급도 하고 성과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미래전략본부로 다 가니까 다른 부서들은 좀 더 소홀해진다고 해야 되나? 의욕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제 뭐 어떤 모든 어떤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산이요. 예. 예산이 없는 그런 그 집행부는 사실은 뭐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최민호 시장님의 공약의 50%가 한 30개 정도가 미래전략본부에 사실은 다 속해 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최민호 시장님이 우리 공약을 제로 페이스에 다시 시작했다. 네, 왜냐면 예산하고 또 전반적으로 막 국가적인 이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약을 다시 이제 한다고 했는데, 미래전략본부가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조직 개편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란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다시 개편을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조직은 재개편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미래전략본부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닌데, 중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세부적으로 분화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은 재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배치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요. 예. 근데
좀 시민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바라고 계속 있습니다. 소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우리 또 최민호 시장님 행정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본인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을 했다고 하지만은 각 부처가 각자 역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다 모아서 하기에는 초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건 아주 불합리한 거죠. 이미 네. 조직이 있는데. 네. 예. 뭐 동네에서 시장님 지적질을 많이 한다고 주민들이 시장님 좀 잘하라고 잘 지내라고 얘기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지금 네. 그게 1년이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시의원이 되고 저희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예. 그때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인데 시민이 몇 분 안 오셨고 그 시민분들도 이렇게 선별해서 모신 분들 1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질문을 몇 개 받고 끝난 거예요. 약속 겨루기 하듯이 했다. 예. 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 예. 뭐 하시는 거냐. 예. 이 정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면 실국장님들 왜 다 오셨냐고. 실국장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분들만 한 50명 오신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고 네, 주민들은 10분이 안 되시는데 섭외된 분들만 온 것 같고 공무원분들이 그 섭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예. 이제 아무래도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국장님, 과장님 다 와 계신데 저분들 바쁘신데 왜 이렇게 다 여기 와 계시냐고. 행정 비용이 지금. 들어간 거죠 많이. 엄청난 예. 낭비죠 사실.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에 동을 순회하면서 계속 다닌다는 게 예. 사실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시 같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진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예. 이제 얼음이 되고 저희 시장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요? 그랬더니 끝나고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장님들께서 다음 날 네. 웬만하면 그러지 말라고. 통장님들이 네. 통장님들은 시장님만 바라보는 분들인데 저희 통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예. 근데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게 네. 최민호 시장님하고 저는 당이 다르긴 하지만 네. 최민호 시장님도 대다수의 50% 넘는 시민들이 뽑으셔서 네.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이고 그렇죠. 시민의 지지를 얻으신 분이죠. 그렇죠. 네. 저도 주민들이 또 선출해 주셔서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서 저분도 시민들이 지지하고 계신 분이다. 네, 네. 이런 마음들은 늘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비판을 할 때도 그게 비판을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 좀 더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마음을 잘 읽어요. 그래요? 네, 잘 읽어요.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란희 의원님이 네. 조용하면서 은근히 그 콕콕 찌르고 송곳 발언을 하시는 아주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웃으시면서 그래요? 항상 친절한데 정확하게. 또 제가 이제 우리 박란희 의원님 네. 그 취재면서 한 가지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교통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 네. 보급에 대해서 보조금이 이제 처음에는 뭐 95억이었는데 22억만 편성했다 예산을 그거 갖고 또 질문을 좀 세게 하신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저한테는 좀 기억이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기차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네.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나 보고를 할 때도 늘 환경을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대중교통이 이용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이건 친환경적이고 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24년 예산이 워낙 또 안 좋고 이응패스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비가 100억이 넘게 내려왔는데 그걸 다 반납하고
시비 포함해서 22억만 저희가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하고 다 포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억이 넘던 금액이었지만 그렇게 해도 저희 세종시 보조금이 평균에 거의 그냥 미칠까 말까 하는 전국 그 평균에 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5배 정도가 내려간 거잖아요. 2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20%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을 얘기하시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환경을 좋게 하겠다는 말씀이 과연 맞는가. 그 이런 매칭이 몇 의문이 프로나 있습니다. 되죠? 9배하고 12가. 매칭은 그동안 계속 좀 달랐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칭은 5대5 매칭을 주로 예, 합니다. 뭐 네. 시간이 돼서 우리 의원님 다정동 주민들한테 유권자분들한테 연말 인사, 새해 인사 겸해서 해주시죠.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정동 주민 여러분, 2023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귀 기울여서 듣고 시민의 바람이 세종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또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부의장님 다음 말, 시의 의원님 다음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신청하신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